자, 이 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 안 주는 곳이 있다고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나이보다 참 어려 보이길 원하시죠. 일명 동안을 꿈꾸고 있는데 한 번에 조금 말고 많이 어려 보이길 원해서 일명 동안 리프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혹시 부작용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시죠. 탱탱한 피부로 10년을 젊게 만들어준다는 마법의 안면 리프팅.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 평생 이거 안고 살아야 되네? 자꾸 여기 돌아가니까 그냥 불이 그냥 이쪽으로 줄줄 서 있어. 미칠 것 같죠. 그 정말 돌아가고 싶죠. 자칫 잘못되면 후회만 남는다는 안면 리프팅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외출할 때 남들 시선 때문에 얼굴을 가리게 된다는 최선주 씨. 집 안으로 들어와서도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를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이쪽에 가가지고 가려지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입이 자꾸 한쪽으로 뒤틀린다는데 젊은 시절 예쁜 얼굴로 주변에 부러움을 샀던 그녀. 지금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작년 겨울에 뭐 얼굴에 뭐 입체감이 생기고 또 피부가 좀 처진 거 땡겨준다고 해서 땡김이 이렇게 시술을 받았거든요. 실 리프팅 수술 도중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데 찌릿하면서 탁 끊어지는 느낌? 신랑이 이쪽이 입이 자꾸 안 돌아온다. 얘기할 때마다 자꾸 입이 옆으로 심각하죠. 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 마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물 먹으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뿌죽뿌죽 샜죠. 실 리프팅은 특수한 실을 삽입해 콜라겐이 차오르며 팽팽한 얼굴로 만들어준다는 시술입니다. 그러나 자칫 안면신경을 건드릴 수술 경우는 도중에 안면신경 손상이 확실히 일어나면 그것은 재생이 안 되고 6개월 이상 지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하지만 상담 때도 시술 당시에도 병원에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들 만족해하고 부작용 같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그냥 있던 대로 살겠죠. 너무 후회스럽고. 정말 병원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성형외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봤을 때 팔자랑 이런 데가 좀 많이 처져 있잖아요. 그런 데는 땡기는 게 제일 좋아요. 처진 거는 세월의 흐름이잖아요. 다시 또 한 10년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크게 막 부작용은 없죠. 없어요. 안전하고요. 조심하셔도 돼요. 부작용이 100% 없다면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 상담하고 있는 와중에서 천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100% 없는 건 아니죠. 부작용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작용은 천장이 무너질 정도의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예, 비유가 좀... 네, 다른 사례자인데요. 피부가 이렇게 여기서 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부가 당겨지면은 귓볼이 없어지니까 아주 보기 싫죠. 이게 흔하게 생기는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면 거상술은 피부를 절개해 당겨서 리프팅 효과를 보는 일명 땡기미 수술. 잘못된 리프팅 수술 후 귓불이 길게 처지는 갈퀴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부작용 했는데 이렇게 갈기가 된 거예요. 갈기가요? 네,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달라붙었잖아요, 지금. 심지어 시간이 흐르자 피부가 도로 이렇게 처졌다는데 당겼는데 지금 한 5년 됐거든요, 당긴 지가. 근데 이게 다시 이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되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재수술을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지금 주름이 이렇게 파있었잖아요, 여기도. 예. 이게 여자들은 굉장히 팔자 주름이라서요. 신경이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당겼거든요, 이렇게 당겨주는 게 굉장히 젊어 보이죠. 합병증의 재수술까지. 혹시 안면 거상술로 또 다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위험성이라 한다면은 피부 괴사하고요. 안면신경 마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부들은 모였다 하면 리프팅 얘기 삼매경. 또 커지고 뭐냐 여기 주름이 다 펴지더라고. 그 이마 것도 이마 여기도 다 당겨지고. 아니 근데 여기 처지는 거 이거. 당연히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이고 좀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자의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손주가 우리 학교에 할머니가 가면 할머니 오지 말고 엄마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더 나이가 들어 보여서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가 더 늙어 보여서 그래요. 혹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까요?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부들은 최근 부작용이 적은 레이저 리프팅을 선호한다는데 강선주 씨 역시 부작용 때문에 레이저 리프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일상생활 바로 가능하고 하다고 하니까 부작용이 없을 줄 알고 했었던 게 리프팅한 지 겨우 2달 만에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다는데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러니까 쭈글쭈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무서워요. 이게 내 얼굴이 아닌 거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늘 동안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수술 후 이마는 울퉁불퉁해지고 볼살은 푹 꺼져버렸습니다. 더 늙어 보인다는 거죠. 말 그대로 리프팅 시술이잖아요. 오히려 얼굴이 더 처졌거든요. 그럼 이건 리프팅도 아니고 오히려 부작용만 있는 거잖아요. 왜 돈 들여서 수면 마취까지 해가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야 되고 얼굴 탱탱해지려고 했는데 지방 다 빠지고. 성격이 활발했었는데 지금은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일상생활 아예 못해요. 병원에 대한 원망보다 더 괴로운 게 있다고 하는 그녀. 내 인생 망친 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걸 다 받고 싶은 마음도 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자책 같은 것도 들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얼굴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는데요. 이제 돈은 문제도 아니고 예전 얼굴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쓰든지 진짜 무슨 짓인지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면 리프팅 수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복잡한 수술입니다. 얼굴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생각보다 깊은 구조물을 건드리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거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 이 주변에서 리프팅 수술 받았다는 사람들 얘기를 요즘 뭐 자주 듣다 보니까 예. 이제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충분히 사전에 좀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가 많은 병원들을 둘러봤지만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보건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병원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는데 무엇보다 소비자가 자신의 몸인 만큼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리프팅이 소위 절개라고 해서 칼을 대서 잘라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술이고요. 마취가 필요한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용되는 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요. 또 안면이라는 곳이 정말 안면신경이 아주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분이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떤 미숙함으로 인해서 효과도 오래 안 갈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나올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와 분명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